하루 만에 멸공 대신 땡땡. 재계 10위, 1위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이른바 멸공 논란의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멸공을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간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만 이런 언급을 한 지 하루 만에 북한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논란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뭐 그냥 웃고 지나갔으면 될 일인데 굳이 또 이제 장보기도 하시고 그걸 또 따라 하시고 이러면서 여러 일들이 생겨난 거 아닌가. 예능을 대프로 받아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예능으로 끝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측근을 통해서 더 이상 멸공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한 지 하루 만에 정용진 부회장이 우회적으로 땡땡 그리고 북한 관련 기사를 같이 올렸어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뭐 논란이 그래서 또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북한이 이 정용진 부회장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 반응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그냥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웃고 넘길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주제에서도 나왔지만 북한이 최근 실험하고 있는 미사일들은 극초음속, 정말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최신형 무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라면 그리고 정치 지도자라면 누구나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 군사 도발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 경영상의 부담 때문에 멸공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만 이 멸공이 뭐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라는 실존하는 위협, 여전히 이 무력 도발과 군사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2030일수록 과거의 이념 논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안전, 안보의 차원에서 이 멸공 해시태그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 이걸 단순히 철진한 이념 대결이나 뭐 이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 시절의 안보관으로 치부해서는 민주당이 2030, 나아가 10대들이 느끼고 있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그 정용진 부회장의 속내도 참 궁금한데, 그러니까 본인 뜻은 뭐 멸공이든 뭐 북한이든 이걸 떠나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내 신조대로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SNS에서 활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즐기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분이 개인적으로 멸공을 하고 또 뭐 이 멸공 얘기하면 처음에 또 시진핑 주석 관련된 또 기사를 같이 링크를 하면서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중국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가 나중에 북한이라고 본인이 입장을 바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용진 부회장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가세요. 그러면 그 회사에 딸려있는 식구들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주주들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 건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멸공 올릴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용진 부회장 혼자 올렸을 때는. 근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받아가지고 정치 이슈화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쯤에서 저는 정용진 부회장은 개인적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글을 올리시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너 리스크가 되는 거거든요. 회사에도 그렇고 또 경영상의 문제도 그렇고 또 중국과 지금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 중국하고도 많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역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오케이. 뭐 멸공을 하시든 뭐든 상관없다고 봐요. 다만 오너가 이런 거를 자꾸 올리시게 되면 그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딸려 있는 그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주주들 이런 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개인적 의사 표현을 하시고 공개적으로 이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SNS 정용진 부회장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 정 부회장이 말하고 싶은 건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그냥 사업가로서 정치인 말고 북한 때문에 외국에서 돈 빌릴 때 이자도 더 줘야 하고 북한이 미사일 쏘면 투자도 다 빠져나간다. 이런 걸 당해봤냐. 뭐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멸공이라는 용어가 저희 세대, 제가 이제 뭐 586 세대입니다만은 저희 세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멸공, 승공 뭐 지금 매일 저 담벼락에 써 있는 거 보고 자란 세대예요. 이제 그 세대하고 지금 2030 세대들하고는 굉장히 또 인식차가 있는 것 같아요.
2030들은 멸공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굉장히 이거 하면 좀 거부감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 이제 진보 민주화 세력을 어떤 면에서 정부가 탄압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당시에 빨갱이라든지 뭐 레드 콤플렉스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90년대로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하고 뭐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하고 뭐 이런 속에서 세계 경쟁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이겼다라고 해서 이제 이 용어 자체는 사실상 사장이 됐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오다가 최근에 중국이 보면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국을 다시금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즘 뭐 중국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제 이 사상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고 더군다나 변하지 않은 나라. 유일하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변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북한이거든요. 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예전에는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교류도 하고 뭐 했지만 지금은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실적인 위협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2030들한테는 이런 어떤 멸공이나 이런 게 여론조사 해보면 진짜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냐 물어보면 중국하고 북한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 거부감이 덜한 거예요. 솔직히 저희 세대는 무슨 이때 아닌 멸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030은 또 현실적으로 이 정용진 부회장 이야기를 또 인정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마 정용진 부회장 입장에서는 자꾸 북한의 도발이 실적으로 기업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본인의 용어를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걸 너무 정치권이 과도하게 지금 어떤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용진 부회장도 정면 돌파를 선언했고 여권에서도 이거 논란을 좀 이어갈 조짐입니다. 정용진 부회장과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부 여권에선 신세계 관련 상품 불매 운동 조짐도 있습니다.